자, 6.5절에서는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 주의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라이프타임은 앞에서 제너레이션에서 생성이 된 일렉트론과 홀이 리콤비네이션으로 사라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라이프타임에서는 밴드갭 스테이트들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란 경우에 대해서 그 라이프타임을 정의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때 그 라이프타임은 알파 곱하기 p 제로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됐었었죠. 요거는 그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내가 생성이 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데, 내가 재결합해서 없어지려면은 그 나랑 반대 타입의 전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콤비네이션이 잘 일어날 거고, 그럴 경우 라이프 타임이 이렇게 작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은 이 모저리티 캐리 농도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디파인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6.5절에서의 그 라이프타임 이걸 왜 또 배우느냐? 자, 여기서는요. 뭐가 존재할 경우에 라이프타임이냐면 트랩이 존재할 경우 혹은 RG 센터가 존재할 경우 혹은 그 밴드갭 스테이트가 존재할 경우에 대해서 그 라이프타임을 그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어리를 발전시킨 그 분들이 그 쇼클리, 리드, 홀이라는 그 물리학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그 SRH 모델이라고 하고 뭐 책에 따라서는 SHR 모델,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예요. 높은 그 주제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들으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 본 강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부 디테일한 이퀘이션은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SRH 모델이다, 뭐 SHR 모델이다 이 얘기를 하면 아 저거는 트랩을 경유한 혹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를 경유한 그 리콤비네이션 혹은 제너레이션에 대한 모델이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모델이다. 그런데 뭐가 있는 경우? 트랩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프랙티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퍼펙트 세마이컨덕터 내에서는 그 포비든 밴드갭 내에 어떠한 스테이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리얼 세마이컨덕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비든 에너지 밴드 그 밴드 내에 그 스테이트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 스테이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는 이제 디펙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니까 크리스탈 디펙 뭐 베이컨시라든가 인터스티셜이라든가 그 혹은 임퓨러티 불순물들이 그 존재 들어와 있거나 실리콘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존재해 있거나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값이 포비든 에너지 사이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런 디펙이나 임퓨러티에 의해서 RG 센터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러면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파라미터가 바로 2절에서 다루는 익세스 캐리어의 그 라이프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이제 SRH 모델이 쭉 이제 전개를 해서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SRH 모델에서의 이제 가정은 뭐냐면 이 밴드갭 내에 트랩 에너지 준위를 정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ET라는 하나의 그 싱글 리콤비네이션 센터를 가정을 하고 이 ET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쭉 이제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랩 사이트가 억셉터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너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억셉터 타입일 수도 있고 도너 타입일 수도 있는데, 이 억셉터 타입의 트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트랩이냐면 일렉트론이 없는 상태가 뉴트럴인 거고요. 뉴트럴. 일렉트론이 없을 때가 뉴트럴이 되는 거고, 일렉트론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트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일렉트론이 트래핑 되어 있을 때가 그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스테이트를, 이거를 그 억셉터 타입의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죠. 도너 타입의 스테이트는 일렉트론이 없으면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요. 포지티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그 트래핑이 되어 있으면, 요게 뉴트럴 상태가 됩니다. 뉴트럴 상태.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도너 타입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SRH에서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 상태의 트랩, 억셉터 타입의 트랩과 도너 타입의 트랩. 그래서 억셉터 타입의 트랩은 트래핑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가 뉴트럴인 거고, 도너 타입은 트래핑을 하고 있을 때가 자연스러운 경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쉬우시겠죠? 예. 자, SRH 모델은 그 뭐를 고려하는 모델이다. 트랩을 고려한 모델이다. 자, RG 센터를 이제부터는 그 트랩이라는 말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랩의 밀도는 NT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이 NT는 단위 부피당 의 개수가 됩니다. 뭐의 개수? 트랩 사이트의 개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NT의 에너지 레벨은 그 SRH 모델에서는 ET 이렇게 정의를 싱글 레벨 하나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이제 ET를 표시를 해보면 EV와 EC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레벨은 이제 ET라고 하고, 그쵸? 여기에 트랩의 개수가 이제 NT개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트랩이 존재할 때 이 트랩을 경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그 네 가지 사건들을 SRH 모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일렉트론을 캡처를 하거나, 그렇죠? 캡처를 하거나 일렉트론을 이미션을 하거나, 이 자리에 있던 일렉트론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지금 요 상태는 지금 일렉트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가 뉴트럴이고 트래핑 할 경우 네거티브가 되는 거를 억셉터 타입의 그 트랩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일렉트론을 트랩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일렉트론을 트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홀을 캡처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혹은 여기에서 홀이 그 밸런스 밴드를 이미션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ET를 경우에서 몇 가지 사건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일렉트론 캡처, 일렉트론 이미션, 홀 캡처, 홀 이미션,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정하에서 이론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NT를 정의를 했는데, NT를 정의를 하고 그 ET를 정의를 했으니까 실제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서멀리 어시스트 리콤비네이션, 뭐 제너레이션도 같아요. 제너레이션, 뭐 리콤비네이션인데 그 지금 우리 책은 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이게 시간당 그 홀의 변화량인 거죠. 그쵸? 그걸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으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제너레이션 상황보다는 리콤비네이션을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을 다 리콤비네이션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멀리 어시스트 리콤비네이션 오브 캐리어 위드 RG 센터, 그러니까 트랩을 경유한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을 모델링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리콤비네이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변화가 될 거다? 그 홀이 변화가 될 거다. 지금 이제 N타입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렉트론인 거고 지금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P타입에 대해서는 N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요 양은 지금 시간당 그 마이너티 캐리어의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주로 그 서멀리 어시스트 리콤비네이션이라는 거죠. 리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 값은 계속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홀이 언제 감소를 하겠어요? 홀이 언제 감소를 하냐면 앞서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있던 그 빈자리에 그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이 이렇게 차오면, 그렇죠?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홀이 어떻게 되거나 홀을 그 홀이 여기에 이렇게 캡처가 되면 홀이 이렇게 캡처가 되면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 양이 점점 어떻게 될 거다? 감소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네들은 그 트랩의 양의 비례를 할 거고 트랩의 양의 비례 이거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건이냐면 홀 캡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홀 캡처가 되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홀이 캡처되는 양은 뭐에 비례할 거다? 그 트랩의 양에 비례할 거다. 그 다음에 캡처되려면 이 밸런스 밴드에 뭐가 많아야 돼요? 홀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홀 농도에 비례할 거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리콤비네이션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프로포셔널 비례인 거니까 이퀄로 놓고 비례 상수를 그 CP라고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그래서 NTP 이렇게 하면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때 사용한 그 비례상수를 이게 캡처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홀에 대한 캡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고 일렉트론일 때는 CN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렉트론에 대한 캡처 코에피션트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SRH 모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양은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양은 트랩의 양과 근데 이때 트랩은 일렉트론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렉트론이 트랩되어 있는 그 트랩의 양과 그 다음에 홀 농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예. 자,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유도를 했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마이너스 CP 비례상수 쓰시고요. 그 다음에 트랩에 비례할 거고 홀농도에 비례할 거고 그쵸? 자, 이거는 열평 상태에서도 성립하고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도 성립할 거고 열평 상태에서는 P 대신에 P0를 써주면 되고요. 열평 상태가 아닐 경우는 P0가 P로 이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열평 상태에서는 이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 레이스 같을 거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 레이스는 요 그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꿔주고 P만 P0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제너레이션 레이까지 열평 상태에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했으면 우리가 어떤 식을 수립을 할 수가 있냐면 그 홀 농도의 그 넷 레이 그러니까 뭐까지 고려한 제너레이션까지 고려한 그 순수한 그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열평 상태가 아닌 거죠. 열평 상태가 아닐 때 그 앞서서 리콤비네이션이 내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가정이 그 리콤비네이션이 훨씬 더 이제 도미넌트하게 일어나면서 열평 상태에서의 캐리어의 농도가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은 열평 상태랑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리콤비네이션이 지금 과다하게 일어나면서 익세스 캐리어의 값이 0이 아니게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네트를 계산을 해보면 요걸 이제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열평 상태가 깨지는 경우에 이때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마이너스 CPNT의 델타 P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델타 P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일렉트론에 대해서 동일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트랩이 있을 때의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트랩의 밀도에 비례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그 앞에서는 이제 요게 뭐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CP의 NT의 델타 P 이렇게 썼었는데 이 CP하고 NT를 지금 보면 이게 그 시간분의 콘센트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CP분의 NT를 시간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CP분의 NT 대신에 뭐를 썼다? 타워 P분의 1을 사용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CP 곱하기 NT분의 1을 타워 P로 표현을 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도 CP 곱하기 NT분의 1을 타워 N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6.5절에서의 라이프 타임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트랩의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는 뭐에 영향을 받았었죠? 앞절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 아이디어란 경우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트랩이 존재할 경우는 뭐에 의해서 라이프 타임이 결정이 된다? 트랩에 의해서 라이프 타임이 결정이 된다. 요 사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질문은 기말고사에서 물을 수 있고요. 그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어보시면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상황은 분리해서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에 영향을 주는 건 열평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G 센터가 존재할 경우는 트랩의 밀도가 영향을 주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이프 타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렇죠? 예, 이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캡처 레이스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건 이게 바로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죠.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지는 건 트랩에 의해서 캡처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는 건데 이건 이름을 지금 달리해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개념만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R은 레이시에요, 레이신 거고 요거는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개수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를 캡처한 거냐? 그래서 이 레이시인데 무슨 레이시냐면 캡처한 레이시입니다. 잡아챈 레이시입니다. 뭐를 일렉트론을 그러니까 트랩이 있으면 여기서 일렉트론 캡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렉트론을 사로잡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날 거냐는 거를 RCN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 RCN은 뭐에 비례할 거냐면 트랩의 개수에 비례를 할 거예요. 트랩의 개수에 비례할 건데 근데 이게 트랩을 하려면 이 트랩은 어때야 돼요? 일렉트론이 없는 상태여야지만 새로운 일렉트론을 트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랩은 트랩인데 비어있는 트랩의 개수에 비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트랩은 전체 트랩에서 그 트랩이 비어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페르미 레벨의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에서 ET를 넣어주면 ET라는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을 확률은 1-F가 되는 거니까 NT 곱하기 1-F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트랩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트랩의 개수에 비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수에 비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를 할 건데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쓰겠다? 캡처 코에피션트 비례상수 CN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렉트론 n을 그 캡처하는 사건에 대한 비례상수에서 C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페르미 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E 대신에 ET를 집어넣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ET라는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거 해석해 보셔요. 이거는 뭐죠? 이미션 레이시 되는 거예요. 이미션 레이시예요. 이미션을 하려면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미션이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트랩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 있을 확률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ET라는 에너지 레벨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다가 그 에너지 레벨의 트랩의 총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거는 차 있는 트랩의 총수에 여기에 비례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비례상수 EN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E자는 이제 이미션이 되는 거죠. 일렉트론 이미션 코에피션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머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이 캡처하는 사건과 이미션하는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그 컨덕션 밴드에 있는 그 전자의 개수의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게 이제 같아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될 거다. 그렇죠? 자, 앞서서 그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캡처할 때의 비례상수 CN과 이미션할 때의 비례상수 CN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미션은 언제 잘 일어나냐면 캡처 상수가 클 때 잘 일어나고 M''이 클 때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 M''은 이제 요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그 알 수가 있냐면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렇죠?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혹은 요 값이 크면 클수록 그쵸? 이미션이 어떻게 될 거다? 굉장히 잘 일어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죠? ET라는 레벨이 어디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트랩의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있을수록 EC에 있을수록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성인 건데 그러니까 트랩의 에너지 레벨이 EC 근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일어난다. 이미션이 활발하게 잘 일어난다. 이미션 레이트 코에피션트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쉘로우 트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쉘로우 트랩은 일렉트론을 트래핑도 잘하지만 그 일렉트론을 이미션도 매우 잘하는 이런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홀 캡처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홀 캡처 레이트도 캡처를 하는데 홀을 캡처를 하겠다. 홀이 캡처가 잘 되려면 그러면 홀이 많아야 되는 거고 트랩이 많아야 되는 건데 이 트랩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있어야만 홀을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일렉트론 이미션 레이트도 이제 비례하게 될 건데 그 이때는 이미션을 할 거니까 그 이 홀이 그러니까 트랩이 비어 있어야지 그 홀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미션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비례할 거고 이퀄로 놓기위해서 비례상수 앞이랑 똑같이 CP하고 이 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열평 상태에서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홀의 이미션과 홀의 캡처의 비례상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언제 이미션을 굉장히 잘할 거냐 그걸 봤더니 P' 값이 클 텐데 이게 크려면 요 값이 크거나 그쵸? 요 값이 그 크거나 이제 요 값이 크면은 되는 거죠. 자, 요걸 다시 쓰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v가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이제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트랩의 에너지 유니가 어떨수록 밸런스 밴드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트랩에서는 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홀의 이미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쉘로우 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쉘로우 트랩. 많은 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EV가 있고 EC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를 그 딥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딥 트랩.
그 가운데 부분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를 이제 딥 트랩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트랩들을 뭐라고 한다? 쉘로우 트랩이라고 하고, 이 쉘로우 트랩에서는 뭐가 잘 일어난다? 일렉트론 이미션이 잘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홀 이미션이 잘 일어난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CN하고 CP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제 캡처 그 콘스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일렉트론의 캡처 그 콘스턴트하고 홀에 대한 그 캡처 그 콘스턴트가 되는 건데, 이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캡처 그 콘스턴트가 서멀 벨로시티의 capture cross section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앞에서 이제 다뤘던 거죠. 요 내용은. 그래서 그 이미션 레이슨 n 프라임 곱하기 cn이랑 같고, 이 홀에 대한 이미션 레이슨 p 프라임 곱하기 cp랑 같아서 이 n은 언제 커지냐면은 트랩의 에너지 준위가 EC에 가까울 경우 n 프라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EP는 언제 커지냐면은 그 P 프라임이 클 경우, 그러니까 이제 트랩의 에너지 준위가 EV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셜로우 트랩의 경우 이미션이 매우 잘 일어난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이미션 레이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넌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의 그 네트 일렉트론 캡처 레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수하게 일렉트론을 캡처한 거는 총 캡처한 거에서 이미션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을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유도했던 Rn 값을 그대로 넣어준 거고, 요건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홀 캡처에 대해서도 네트로도 마찬가지로 그 총 캡처한 양에서 이미션한 거를 빼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일렉트론 캡처 레이트하고 이제 홀의 캡처 레이트이 같아지는 이 상태를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될 건데, 이 상태에서는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면은 이 T라는 에너지 레벨의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어, SRH 모델의 그 중요 결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도한 그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집어넣고, 그, 그 네트 리콤비네 일렉트론에 대한 그 네트 리콤비네이션 레인, 그리고 홀에 대한 네트 리콤비네이션을 정리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SRH 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RH 모델에서는 트랩이 존재할 때의 네트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모델링 하는 거다. 그렇죠? 예. 네트 리콤비네이션을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익세스 캐리어의 총량을 라이프타임으로 나눠준 것이 정의에 의해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고,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SRH 모델이 됩니다.
그 앞서서 유도했던 식을 이제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건데,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이제 정의에 의해서 델타 n을 그 타워 라이프타임으로 나눠준 거랑 같은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델타 n과 델타 p가 이제 같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뭘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CP하고 NT가 타워가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니까, 이렇게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이프타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렇죠? 예. 이거 앞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었죠. 자, 이거는 이제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의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트랩의 밀도와 그 잉여 일렉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일렉트론 캡처가 이제 도미넌트한 음, 팩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앞이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라이프 타임은 그 트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짧아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SRH 그 모델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건데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분모 분자를 CNCP, NT로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타워로 우리가 그 각 그 개수를 대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를 제너럴 SRH 모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트린식 세마이컨덕터에 대해서 SRH 모델을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N타입하고 P타입에 대해서 그 풀어봤었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SRH 모델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N 대신에 NI 더하기 델타 N을 넣어주면 되고 P 대신에 PI 더하기 델타 P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그 딥레벨 트랩이 있는 거니까 이 트랩이 ET가 EI 근처에 있는 경우인 거니까 그 N 프라임과 P 프라임은 그 NI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쭉 정리를 해보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열평형 상태에서의 그 열평형 상태에서의 홀의 라이프타임과 그 일렉트론의 라이프타임의 그 평균가 두 개를 더한 값이 이제 총 그 라이프 타임이 된다. 그래서 그 익세스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은 그 익스트린식에서 인트린식 세마이 컨덕터로 갈 때 더 증가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을 키우고자 할 때는 우리가 도핑을 하지 않은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여기 결론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RH 뒷부분은 어펜딕스로 넣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그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